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 신림동 칼부림까지 흉악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상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해 같은 경우에 신상 공개 결정 후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범행 당일 CCTV 화면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신상 정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은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특정한 범죄,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 그 범죄가 피해가 중대하고 잔혹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이 아닐 때, 이럴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 어떤 특정 범죄고 저 기준들인데 기준들이 자의적이에요. 청소년 아니다 이 조항 빼고는 나머지는 이게 잔혹한지 이게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기준과 또 결과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 이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놓고서 이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국회와 정부에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신상공개 아예 없애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조 2의 신상공개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정도 범죄는 신상공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상공개를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그 신상공개는 실효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신상공개가 되었던 고유정, 머리를 앞으로 확 내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유정, 코로나19가 거쳐졌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신상공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은 국민의 알 권리,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굉장히 분노에 쌓여있는 낮은 감정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은 언제나 선하시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으로 그 알 권리에서 그 사람 얼굴 딱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의 얼굴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가가 내세우는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사인이 사적 자치에 의해서 사적 보복으로 그 신상 공개하는 얼굴에 국민들은 굉장히 박수치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형사정책의 첫 번째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는 반드시 실효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상공개 대상을 넓히고 안규백 의원의 발의안이 저는 제일 머릿속에 좀 남던데요. 신상공개를 할 때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사진 딱 찍어서 그게 신상공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그 사진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자는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얼굴 공개할 거면 제대로 된 현재의 그 얼굴이 공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머그샷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박준 변호사 관련해서요. 이 문제는 이제 신상 공개 기준이 사안에 따라서 좀 제각각이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010년 이제 특강법 개정되면서 이제 신상 공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74건의 심의를 했어요. 그중에 47건은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또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문제예요. 뭐 공개된 사람들 이렇게 오원춘이라든지 이영학, 어금니 이영학, 또 조주 부인, 최근에 정유정까지 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은 맞는데 이 놀랍게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 이거는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좀 맞아요. 많습니다. 특히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강남역의 그 화장실 살인 사건. 이거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비공개했는데 2년 뒤에 2018년에 있었던 PC방 그 사건 같은 경우 강서구에 김성수죠. 공공의 이익이 크다라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유형의 사건인데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비공개했다는 거. 이런 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묻지마 살인 사건 우리가 뭐 무차별 살인 사건을 하는데 2명을 살해했던 2019년 고시원 살인 사건에서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은 바가 있고요. 외국인 사건도 있습니다. 강력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건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이유로 공개를 하고요. 또 한 건은 국적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결국은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법으로 아예 그냥
정하자라는 게 이렇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 하나 보면요. 집에 가던 여성을 쫓아가서 폭행한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면요.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갖춘 듯한 사건인데 여전히 지금 저희는 피의자 신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범죄의 경중, 범죄의 형태 이런 걸로 공개하는 기준을 정하면은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그 재판의 과정, 예를 들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때는 최대치를 공개하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얼굴이라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국민들이 그 사람 지나가면 피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의 얼굴을 알려서 우리가 뭐 모욕주자라든가 또는 뭐 개인 정보를 캐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1심 선고라도 결정이 나서 이 사람의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는 법률 절차에 의해서 저는 공개 정도 시기를 정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의원. 예. 이 가장 최근 사례인 정유정 사건 보면요. 이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현재 얼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커가지고 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좀 일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하고 있는 머그샷 뭐 이런 형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의견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피의자의 인권보다 사실은 잔혹 범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분명하게 국민 앞에 좀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생각합니다. 머그샷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훨씬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적정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 알 권리 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공분할 정도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들, 그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상들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네. 공개되는 내용들이 보다 정확하고 또 국민들이 반드시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정치권이 거기에 대한 합의점들을 빠르게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전 연구위원. 네. 이 법조계에서는요.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신상 공개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또 아니다.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의견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법 실정주의자는 법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법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법 8조 2가 있고 성폭력범죄 24조에 이 신상공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신상공개 두 번째 기준이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피해자가 범죄를 범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과거에는 이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 있고 피의자가 무혐의로 불기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차단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에 범죄가 범했다는 게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은 포렌직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이죠. 조선이 신림동에서 그러한 행동했는 거 CCTV에 딱 잡혔는데 조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DNA가 나왔으면 그 사람은 DNA 반드시 그 사람인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증거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관련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한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공개 요건에 공공의 복리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 재범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도 하나의 진상 공개 요건이 되는 거니까 재범의 방지나 범죄 예방에 효과성이 없다 할지라도 국민이 알고 싶으면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뭐 재범의 방지에 효과가 없다 이건 법조문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법조문이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할 거 그 신상 공개를 통해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영아살인 사건에 12살, 10살, 8살짜리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신상 공개되면 학교 갔을 때 너희 엄마가 살인범죄자라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어떤 그 증거가 있으면 바로 신상 공개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법조인인 박준 네. 변호사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무죄 추정 원칙 그 부분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CCTV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 범행이 확인됐을 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법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법들이 올라가 있어요. 머그샷 같은 걸 정확하게 찍어서 이제 알 권리는 뭐냐면 혹시나 저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기준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또 외국에 비춰봤을 때는 최근 사진이라든지 조작할 수 없는 사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 떠나서요. 공공의 선, 공공의 이익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